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향해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 반복되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삶을 마감한 고 김용균 씨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강 의원께 여쭤보죠. 여당 의원이시니까 고 김용균 씨 어떤 일을 하셨던 노동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석탄 공급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지난 9월 25일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수습생이셨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발전소에서요. 그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12명이라고 하던데 8년 사이에. 자, 이 24살 청년의 죽음 책임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그 작은 시장, 네. 작은 정부, 네.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90년대 중반에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기업을 끊임없이 외주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그거의 큰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원청 입장에서 위험한 작업들, 네. 이것들을 좀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먼저 외주화를 시켰는데요. 그런 결국 결과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그런 이런 것이죠.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 지금 서부발전인데 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게 외주업체가 하던 내부 직원이 하던 네.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지금 김군의 사고는 석탄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어났지만 네. 그동안 일어났던 한 10개 남짓의 사고를 보니까 네. 이거 외에도 뭐 건설 공사 안에서 또 시설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서부발전 자체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이제 각각의 사업 주체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자각하고 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각계전투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네. 네. 정치권의 책임은 없을까요? 뭐 정치권의 책임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울 구의역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법률들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라서 잘 그런지 또 제가 뭐 상임위에서 간사나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순위로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결국은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협상을 해서 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오늘 이 출연을 계기로 해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나 봤더니 네. 상임위에서 자체의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는 그런 뒤로 것들이 밀리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지금 공동 우리가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게 꼭 사람이 많이 죽어야지만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사고를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수선을 떠는 것보다는 예. 이런 작은 죽음에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뭐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작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예, 죽음의 그렇죠. 의미를 말씀하신 건 그럼요. 아니고요. 네. 예, 예. 그 뭐라고 할까요? 정치권의 책임, 여야 공이 다 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특히 그 위험을 떠맡았던 하청업체 직원들, 예. 외주업체 직원들의 죽음을 우리는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진즉 나서서 이 원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기 투자하게 하고
해야 되는 좀 법적인 책임들을 좀 지울 수 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이 19대 때도 많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당시에 좀 한국당의 반대로 좀 통과가 못했고요. 그 논리는 그거였죠. 이런 과도한 규제들이 기업의 이 생산 의욕을 위축시킨다. 예. 기업가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였었는데요. 저는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쪽에서 네. 그 안전과 관련된 법안에 특별히 반대가 더 심했다 인정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네. 사실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그걸 사실 확인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고용의 문제로 보느냐 또는 어떤 기업과 산업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법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노동자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외주화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만 지금 정규직화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정규직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보면 서부발전은 정규직화의 대상에서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지도 못하고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정규직화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나, 네. 어디가 가장 시급한가. 지금 뭐 공공 부분의 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게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특히 외주화를 굉장히 사회 문제화해서 제도 개선을 외쳤던 지금 민주당도 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또 국민들께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제가 강 의원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정규직화를 가면서 저는 꼭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왜 박근혜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비용 절감을 예. 얘기했느냐. 굉장히 나태하고 생산성이 낮고 네. 공공 부분의 어떤 그런 민첩한 부분들, 창의적인 것들이 구현되지 않고 그냥 만년 신의 직장으로서 그런 네. 혜택을 누렸던 공공 부분의 안일함, 그런 나태함도 저는 분명히 이유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반드시 생산성을 점검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예.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